자기가 모은 컬렉션을 쭉 이렇게 멋지게 파마집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과장도 돼 있는 건데요. 원래 인스타도 과장해서 그치, 그치. 하니까 약간 필터 많이 들어간 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도 한번 남의 인스타 한번 또 들여다볼게요. 예. 여기도 잘 예. 보시면 해마 있어. 그러네요. 말을. 진짜. 저 가운데 걸려 있어요. 저게 네. 근데 진짜 유행을 했었나 봐요, 저 그럼요. 시기에. 근데 이 그림이 좀 재밌는 이유는 저 뒤에 후경에 있는 장면 때문에 제가 예.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 있는데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저 중에 한 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그- 팔러 오신 분이죠. 귀한 거 있다. 예. 좀 방판을 하시는 어, 거. 예, 예. 옛날에 근데 방판밖에 없었잖아요. 붙고 있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방판하러 와서 어떻게 멘트를 칠까요? 이거 진짜 좋은 거라. 이걸 몰라본다면 당신이 진짜 눈이 없다. 슬라이드에 써놓은 밑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프랑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로 그냥 우리가 씁니다. 꼬노스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 꼬네트르, 꼬네스 하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는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 안목이 있는 사람이 약간 이런 그런 보는 눈이 뜻이구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안목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시기가 이제 16세기, 17세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 나폴리에 살았던 전문직이죠. 약사님의 캐비닛을 우리가 한번 구경을 가볼게요. 예. 네. 와. 페란테 악어가 임페라토라고 걸린. 하는 악어를 현장에 이거 목 디스크 네. 걸릴 것 같아.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붙였나 모르겠는데 네, 페란테 임페라토라고 하는 나폴리의 약사님이십니다. 네. 약사님이신데 오늘날로 보면 약간 자연사랑인가? 네. 이분이 행했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왼쪽에 책들이 꽂혀 있을 거예요. 예. 아들하고 아들 친구들의 강권에 이제 설득이 되어서 모아놓은 걸 다 카탈로그 작업을 합니다. 자연사라는 네. 타이틀로 28권의 시리즈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 때 1권은 뭘로 하지? 이렇게 분류 체계가 있을 거고 그럼 분류 체계가 들어오는 게 박물관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죽고 나서 아니면 내 책을 빌려줬을 때 내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딱 보면 바로 보이게 인덱스가 나와야 되는 게 도록이잖아요. 그쵸. 그 작업을 처음으로 했던 인물이 보편성에 대한 분류 체계를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일을 했던 분들이 또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분은 이게 덴마크의 의학자이고 자연과학자이고 언어학자이고 뭐 많은 것들 했던 올레 웜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네. 실제 주전공인 의학에서 했던 것 중에 배아학하고 예. 발생학 전공자라서 아. 두개골의 접합 부분에 있는 예. 저 여러 개 몇 조각의 뼈가 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 뼈를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월미안 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너무 열심히 과학과의 연계성을 계속 가지고 오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과학적인 인간이었는데 이분이 또 꽂힌 게 컬렉션. 자기가 모은 컬렉션을 쭉 이렇게 멋지게 파마집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과장도 돼 있는 건데요. 원래 인스타도 과장해서 그치, 그치. 하니까. 약간 필터 많이 들어간 거.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보면 흥미롭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뭐라고 텍스트가 써 있어요. 예, 예. 캐비넷이나 뭐 컬렉션이 아니라 뮤제이. 무제이라고 무제이. 자기 거를 이제 예. 새롭게 얘기하고 보르미안이는 자기 이름이잖아요. 네. 예. 자기 인스타 계정인 거죠. 무세이 보르미아니 이스토리아라고 이제 예.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뭔가 분류를 해놨어요. 네. 이렇게 라벨을 다 붙여놓고요. 그렇죠. 라벨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박물관 역사에서. 네.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누자. 야, 우리 분류를 좀 하자 해서 가장 쉽게 나눈 두 개의 분류가 독일어로 쿤스트는 아트예요. 밑에 분더가 보이실까요? 분더는 여기를 영어식으로 오로 바꿔서 읽으면 원더. 경이로운 것들. 그리고 뒤에 카머가 나오는데 카머는 방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크게 나눈 게 쿤스트 카머, 분더 카머 이렇게 나눠요. 쿤스트는 사람의 터치가 들어간 거. 조각, 뭐 메달, 뭐 그림 이런 건 쿤스트로 가 이거고 조개, 해마, 뭐 산호초, 뭐 동물 이런 건 분더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박물관이랑 그렇죠. 과학관이랑 구분이 되는 제 다음 그렇죠. 대사입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이 나누기 시작하는 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가 아니라 방이 여러 개가 있는 좀 더 높으시거나 이렇게 스케일이 다르신 분들의 방들도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연결된 곳을 부르는 또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골프는 그 관중들을 우리가 부르는 아, 용어가 예. 그렇죠. 갤러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갤러리라는 곳은 미술관과 다르게 우리가 그림을
작품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곳도 네. 갤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갤러리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곳의 이름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갤러리아 백화점입니다. 갤러리아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인데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입니다. 네. 우리는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원어로는 갤라리아 델 우피스라고 아. 부릅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 어. 갤러리로 붙여진 맞아요. 이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회랑 구조 있죠. 네. 저 구조 자체를 건축해서 음. 갤러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방이 하나가 아니라 쭉 여러 개로 연결된 이런 전시 공간, 수집 공간을 우리가 갤러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귀족들 혹은 왕족들의 스케일이 다른 갤러리도 한번 우리가 구경을 가보도록 할게요. 다르네요, 크기가. 사이즈, 스케일. 네, 뭐 오늘날 큐레이터 분들 보시면 기함을 하는 작품 배치죠. 지금 거기선 중요한 건 뭐다? 자랑이기 네, 때문에 자랑이다. 이건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중심부 중에 약간 우측으로 보시면 문이 뚫려 있거든요. 그 옆방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 꼭 이렇게 인스타 할 때도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 안에 있는데 핸들 로고 보여주고. 조그맣게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도 사실 그 문의 위에도 좀 오글라들게 이게 분명히 불어권에서 그려진 그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프랑스어로 비브 레스프리, 비브 하면은 뭐 만세 이런 뜻이에요. 에스프리가 뭐냐면 계몽주의의 그쵸. 정신이에요. 에스프리가 인간 정신을 고양시키는 게 미술이다, 예술이다, 수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누구나 죽으니까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줘야 예, 되잖아요. 줘야 되죠. 근데 예. 제일 주기 편한 사람 사실은 자식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부자 컬렉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영국의 부자가 트라데스칸트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아들인데 이 둘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잠깐 카탈로그 작업을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예, 예. 이들은 이걸 이제 큐레이션을 해요. 뭐 인스타로 말하면 하이라이트 같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펴낸 도록이 미술사에서 최초의 뮤지엄 도록이라고 꼽는 문서고요. 그것도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맨 위에 굳이 영국 사람인데 라틴어로 그러네요. 무세움 트라데스 칸티아눔 이렇게 저짓은 지금도 해요. 그- 심지어 영국의 모 대학교는 졸업식을 다 라틴어로 해요. 아, 예. 진짜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나요? 모르니까 그 이제 진행하시는 교수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써놓고 포즈다. 예, 보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발음을 써놓는 거죠. 그렇죠. 있는 이렇게. 척- 예, 있는 있어 척 하는 보이게. 거예요. 사실 인스타 비슷한 거. 허세 오늘 예. 키우는 허세다. 좀 약간 어떤 계급 재생산을 그쵸, 노리기도 그- 해요. 아, 어쨌든 뭐 이분들의 허세를 한 번 더 볼까요? 자기네들이 모은 거를 공간도 무세움이라고 불렀고 네.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제 명명을 한 거죠. 우리가 아. 모은 건 그냥 컬렉션이 아니라 트란데스칸티눔 뮤세움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친절하게 5월. 저희처럼 5월. 5월 컬렉션 오브 레리티스 우리는 희귀한 것들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흥미로운 게 어디에 있다는 걸 정확히 명시합니다. 네. 그 런던 근처에 사우스 람베스에 있다라고 해서 그냥 여태까지는 컬렉션이 물질성이 없이 모여져 있다면 이제 우리는 따로 수집을 한 공간이 있어라고 하는 박물관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료죠. 근데 모종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웃에 살던 변호사가 이 컬렉션을 그대로 다 관리 전환으로 인수를 받습니다. 이게 정당한 방법이었지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법으로 우리가 그래, 해야 돼. 알아야 돼.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얼굴을 보여드리면 엘리아스 애쉬몰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아, 저 네. 사람이구나. 네. 아시는 분이세요? 그 아슈머니 뮤지엄, 영국에서 제일 최초로 만들어진 그 박물관. 퍼블릭 그쵸. 뮤지엄입니다. 1683년에 개관을 했고 사실 이것도 옥스퍼드의 여러 가지 그 문화 박물관 단지의 한 건물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라틴어로 졸업식 한다는 그냥 학교가 이집트 아닙니다. 컬렉션도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큰 이집트 컬렉션을 갖고 있어요. 한 5만 점 정도 있습니다. 애쉬몰리언 뮤지엄의 컬렉션들을 보면 여기는 무슨 박물관이야 고고학이야 맞아요.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종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 그대로 박물에 굉장히 충실한 1세대 초창기 박물관의 원형을 잘 갖고 있는 곳이고 이게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부속이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외국 박물관이나 과학관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거는 그곳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여건이 어디에도 잘 갖춰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항상 우리 뭐 우리나라는. 회의나 정책 그거 들어가면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직도 우리가 뭔가 박물관의 본연의 연구 기능을 좀 가볍게 여기고 그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박물관들은 그 박물관 자체 학위 과정도 갖고 있는 박물관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학교이자 연구기관이자 하는 부분들 이것들이 조금 더 잘 이렇게 연동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을 갔다 왔으니까 또 제가 저의 해시태그 중에 하나가 저만 미는 거지만 파리 제연느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역사를 말할 때 영국의 애쉬멀리엔이 있다면 이제 프랑스에는 이곳이 있는데요. 길어요. 지금 이름은 무세움 이렇게 너무 길어 자기들이 브랜딩 할 때도 힘든 거지. 축약했어요. 뮤지엄 내셔널 나시오날 히스토리 이스투아 나튜렐이라고 해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프랑스어로 박물관을 뭐라고 하죠? 미제. 뮤제이. 뮤제 뮤제. 이렇게 저는 바로 뮤제. 몰라서 뮤제이라고 아 너무 귀여운데? 발음을 잘 몰라요. 무제이. 방금 자연사 박물관에 뮤제라고 돼 있었나요? 뮤지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프랑스에서 아까 나온 용어로 말하면 분더카머에 해당하는 계열의 박물관들은 뮤제라고 하지 않고 뮤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계열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투사된 명명이죠. 이게 뮤지엄이 된 건 1793년입니다. 네. 저희 민태기 박사님이 너무 열심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프랑스 혁명기의 직후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뮤지엄이 된 건 굉장히 공화주의적이고 혁명주의적인 생각에서 뮤지엄이 됐고 원래 이 건물이나 이 사이트가 생겨난 건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1635년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왕실 그 정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왕정이 살아 있을 때. 그렇죠. 루이 15세 때 로열 가든이고 뭐가 있냐면 플랑트가 있는데 그냥 식물들이 아니라 네. 메디시날이죠. 약초들을 아무거나 약초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 특별히 스카웃이 돼가지고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바로 이 박물관 뒤에 파리 의대가 있습니다. 소장님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바로 여기를 또 꺾으면 장누벨이 설계한 아랍 문화원이 다 연결돼 있어서 과학의 어떤 사상사를 다 볼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 선생님 왜 조금 이렇게 뿌듯해하세요? 맞잖아요. 아니 그냥 재밌잖아요. 저 지금 우리 인문학 코너도 만들어야겠어요. 해야 될 것 같아. 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진짜 재밌지 않아요? 근데 약간 다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와. 약간 연구를 하는 예. 공간이 있었을 거고 뭐 관리동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큰 그런 식물원들을 갖고 있다가 여기에 점점점 기능이 더해지면서 1793년에 탄생한 게 프랑스 국립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그 산하 기관이에요. 글자를 못 읽으셔도 이렇게 픽토그램을 보시면 대충 뭐 오징어 같은 네. 애도 보이고 뭐 광물도 보이시고요. 인류, 고고, 열대 식물, 심해 해양학 같은 것들을 이야. 다 우리가 무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저도 많이 하고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 뮤지엄 브랜딩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하죠. 네, 이런 게 또 돼야 사실은 네. 사람들에게 맞아요. 박물관이 좀 더 직관적으로 어필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영문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 인식이 그렇죠. 되는 게 예. 중요해서 우리가 뭘 보여줄까만 우리끼리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어서 각 사이트마다 하이라이트를 두고 만든 멋진 디자인 포스터를 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뭐 조그만 동물원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공룡 관련된 뭐 고생물학 제일 유명한 게 진화의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장관이고 스펙타클러스한데 이것도 왜 갤러리일까요? 아, 쭉 이렇게 이어져 쭉 있어요. 가야 되니까. 예. 그 이제 이집트 유적들에서도 이렇게 쭉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은 네, 갤러리라고요? 영어로 갤러리라 불러요. 대피라미드에 들어갔던 통로가 있고 네, 이렇게 네. 높아지는 곳이 있어요. 그 공간을 저는 이제 대회랑이라고 보통 그 번역을 복도, 하는데 복도. 영어로는 보통 그랜드 갤러리라고 부릅니다. 네.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럽죠. 아, 네, 맞다. 네. 진짜 잘한다. 프랑스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자연사 박물관이 가장 어쨌든 포션도 크고 오래됐긴 했지만 또 다른 무세이가 있습니다. 이건 뮤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아, 근데 저 용어의 차이를 몰랐어요. 박물관 가실 때 그 영문 이름이 뭔지 한글의 풀 네임이 뭔지 항상 살피시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비전도 엿볼 수 있고 명명을 통해서 정체성을 뭐다라고 말하는 거기도 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과학관이라고 부르죠.
있잖아요. 그쵸. 저도 그런 굉장히 것도 레인지 좀- 넓잖아요. 과학과는 사실. 예. 그래서 쉽지가 모아놓은 게. 않습니다. 그걸 규정하고 한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편적이어야 되고 직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붙이거나 만든다고 하는 건 좀 그쵸.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는 1794년입니다. 아까 무세움이 박물관이 된 거는 1793년이잖아요. 네. 다 고맘때 지금 굉장히 급하게 공화정 정부가 뮤제를 만듭니다. 과학과 관련된. 왜냐면 우리는 진보할 거니까. 우리 공화국은 계속 지금 나아갈 거니까. 그래서 새로 만든 이 뮤지엄은 원래 1794년에 이름은 뭐냐면 내셔널 컨서버터리, 뭔가를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수장고였고 아르가 뭐 예술 아니야 하시겠지만 복수로 쓰면 아르스도 기술이고 메띠에도 뭐 기계, 공예 그런 뜻이기 때문에 혁명기 즈음에 발전한 동력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실험들의 결과물들을 다 모아놓은 굳이 말하면 산업기술박물관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원어로 일부러 제가 갖고 온 이유는 그 시대의 맥락을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저 시기에 18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는 저렇게 박물관들이 연이어서 막 지어지던 시기죠. 시기라는 것이죠. 네, 루브르도 그때서야 왕실 수장고가 아닌 모두를 위한 박물관으로 무세움 센트럴이라는 이름으로 루브르가 개관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조금 이제 이집트랑 이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떠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프랑스의 여러 분야의 어떤 전문 학자들을 한 166명 정도 데리고 가요. 이게 재밌는 게 일종의 이집트 원정을 이제 기밀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 학자들은 따라갈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몰라. 가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 갔다 오면 뭐야. 취직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스펙. 제 여기서부터 추론이지만 박물관들이 막 생기니까 뭔가 그렇죠. 일자리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죠. 너네 다녀오면은 일자리 생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정말 데려갔다고 뭐 해야 될 것 생각해볼 수 있을 같아요. 것 왜냐면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비방 드농이라는 그렇죠. 인물입니다. 예, 예. 루브르를 가면 관이 3개가 있어요. 예. 나머지 2개는 다 추기경의 이름을 딴 예. 건데 유일하게 동시대 큐레이터? 박물관 학예사의 이름을 딴 관이 있을 정도로 비방 드농은 굉장히 중요한 예. 사람인데 예. 비방 드농이 바로 그 원정대에서 예,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예. 했잖아요. 그리고 비방드롱이 이제 이집트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케치, 책도 많이 맞아요. 써요. 그림 그려진 그 책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러 고미술상들이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집트 유물을 약탈해오는 이제 기재가 됐어요. 이거 보고서 이거 괜찮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져오고 괜찮네. 예. 내 픽. 그래서 실제 되게 많이 가져왔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 유물이 그 루브르에 있는데 덴데라에서 가져온 그 천궁도 그 중요한 12개 별자리를 이렇게 이집트식으로 관측해 표현해 놓은 놓은 그 이제 부조가 천장에 붙여 있었는데 그걸 띄워왔죠. 띄워왔죠. 지금 그거 루브르에 있어요. 띄워왔어요? 거기 예. 띄운 거 많죠. 예.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저게 뭔지 아실까요? 푸코. 푸코의 진짜입니다. 푸코. 이게 그쵸, 사실 그쵸. 파리에 2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빵떼옹에 가면 있고 이 박물관에도 있는데 이게 사실 더 오리지널입니다. 실제 푸코가 실험을 했던 것을 여기에 그대로 재현을 해놨고 근데 건물 보시면 수도원이거든요. 네. 왜 하필이면 박물관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공화국 정부는 수도원을 그대로 활용을 했을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네. 그 성유물, 영적인 차원의 유물을 보관하던 곳을 다 빼고 우리가 실증과 진보를 위해서 만든 것을 여기다 넣겠다는 거죠. 전근대적인 것들을 네. 우리가 다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투영된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박물관을 보실 때 입지도 되게 정치적입니다. 마냥 랜드마크로 짓는 건 절대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비전 같은 걸 투영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박물관의 입지이기도 하죠. 우리도 대전에 가면 과학 단지가 있잖아요. 예, 프랑스에도 파리에도 유명한 과학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뮤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티, 시대예요, 시대. 네, 라 시대. 시대, 네. 시영세 드 랜드스트리라고 해서 산업과 과학인데 저 같은 사람 집착하는 게 뭐냐면 사이언스 S가 붙었다 이런 겁니다. 더 사이언스가 아니라 예. 사이언시스라고 하는 거죠. 예. 기존의 과학을 대한 태도가 뭐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과학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과가 있고 뭐 접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투영한 이름이 사이언시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지만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명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한테 다가올 근미래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게 역사 공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불어가 셜라셜라 나오는 짧은 동영상 한번 같이 이제 한번 예.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파리에서 되게 유서 깊은 약국업을 오랫동안 한 가문이 있는데 이제 지금 뭐 제약업은 하진 않지만 자기들이 오랫동안 모아온 것들을 사설 뮤지엄입니다. 이거 캐프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집트 거기 나오잖아요. 예, 유니콘도. 근데 지금 가봐보시면 유니콘이 좀 특이하게 생겼을 거고요. 어떤 거는 동시대 미술가들이 만든 작품이고 어떤 건 오래된 큐리오지테들입니다. 이런 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껏 열심히 우리가 분류하고 진보하고 실증할 거라고 쭉 달려왔는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다시금 원래 우리가 신기한 걸 봤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가는 전시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다 이렇게 미술관이 다시 박물관과 만나게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저런 것들 하나도 없고 진짜 오래된 큐리오시티들만 있는데 이런 시도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동시대 미술과. 그리고 느끼셨겠지만 환경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오래된 몇백 년 된 박제 옆에 기후 재앙에 대한 사진을 넣거나 뭐 이런 것들. 특히 15, 16세기, 17세기에는 동물을 갖고 있는 게 또 권력의 그렇죠. 저게 전부 박제인가요? 네, 전부 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지금 바로 3월 한 중순까지 열리는 전시입니다. 콜롬비아 한국계 예술가이신 갈라포라스 김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과 관련된 작업이 지금 돼 있어요. 제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사르코파주가 그거 지금 여기 과천에 있어요? 아니요, 서울.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야겠네요. 근데 가면 그 관이 원래 브리티시 뮤지엄을 가기 전에 이집트에선 동쪽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꼭 그렇진 맞나요? 않나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예. 하여튼 그래서 작가님은 그래야 되는데 브리티시 뮤지엄 오면서 그런 방향이 하나도 안 지켜진 거예요. 자기가 이걸 이제 위로를 해야겠다 예술로서. 그래서 동쪽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앞에 표시를 딱 해놓기도 했고 박물관이 사실은 깨끗하고 막 그 순도 높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가가 보니까 먼지도 많고 곰팡이도 있고 왜냐면 다 유기체들이잖아요. 그렇죠. 인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래서 곰팡이 포자를 가지고 와서 서울로 택배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립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 분들이 키웠어요. 가시면서 곰팡이가 진짜로?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갈라포라스 김 작가님의 이미지가 바로 고창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건 우리가 보는 고인돌의 이미지를 그리셨고요. 왼쪽에 있는 까만색은 거기 안에 누워있는 망자의 시선에서 고인돌은 그냥 까말 뿐. 맨 오른쪽에 보면 저게 뭐냐면 이끼예요. 그러니까 고인돌 자체에서 생각하면 나는 그냥 이끼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선을 보여주고 그 우리가 박물관학을 얘기할 때 그동안은 눈으로밖에 못 봤잖아요. 그러다가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직접 만져보는 핸즈온 기법 전시들이 막 나오고 특히 과학관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인드온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얹고 감성을 느낄 수 있어야 진짜 좋은 뮤지엄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최근에 하면서 흥미롭게도 제일 많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뮤지엄 테크놀로지스트라는 직군이 따로 있고요. 우리도 사실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이제는 학예직과 행정직이 아닌 직군들을 뮤지엄에서 더 많이 고용하고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우리도 뭐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의 미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오늘 소장님 안 나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네. 한 시간 만에 끝날 뻔했어요. 제 중요성을 한 번 더 어필을. 네. 소장님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어.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